해볼게요. 도대체 왜 리부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상이 얼마나 변해갈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CEO들 조찬 모임 같은 데 가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의 전쟁터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엄청난 폭풍이 몰아올 거고 기업의 흥망성쇠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서 그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웃기죠. 근데 밥 먹으러 나가서 이제 사람들이랑 이렇게 밥 먹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이제 좀 코로나 잠잠해지지 않았어요? 다 끝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 보고 나서 세상에 이렇게 정보 격차가 커? 부자가 돈 버는 이유가 따로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새 여러분 혹시 그 신문에서 이런 거 보십니까? 어린 기업이 건물을 팔았대요. 불쌍하세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불쌍할 거 하나도 없어요. 딴 사업 준비하느냐고 팔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막 돈을 쏟아붓고 있는 중이에요. 이쪽에다 돈을 쏟아붓고. 근데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새로운 인력으로 싹 다 채우고 있는 중이에요. 아마 어떤 기업은 오래된 인력, 그동안 되게 정체된 인력이 명분이 없어서 못 내보냈는데 아마 좋아하는 기업도 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신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변화가 보여요. 여러분 기업은 어떠냐 하면은 먹고 사는 이 절박한 문제 때문에 기업이 갖고 있는 최고의 고급 정보가 뭔지 아십니까? 위기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위기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위기가 위기라고 느끼는 게 고급 정보입니다. 위기가 위기라고 모르는 게 뭐예요? 그게 고급 정보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요. 야 이거 좀 잠잠해지겠지? 야 이거 좀 풀리겠지? 코로나가 왜 풀려요? 무슨 겨울 날씨예요 풀리게?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코로나는 내년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약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문제가 없다는 데까지 가는데도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여기서 꼭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고급 정보 갖고 계세요? 자, 아까 내 그 후배는 어떤지 아세요? 내가 조찬해서 만난 그 사장들과는 정보 차이가 100배 나요. 고급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곧 풀리겠지 하고 계속 굶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6달은 굶을 수 있어요. 어떻게 2년을 굶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마스크 쓰고 지하철 탈 때 마스크 없으면 우리 탈 수도 없고, 그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양보했어. 근데 있잖아, 먹고 사는 건 양보하는 거 아니다. 죽어라고 살아내라. 너 엄마잖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요새 어떤지 아십니까? 아까 정말 똑똑한 사람들, 정말 이 상황이 뭔지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내년까지 계속 질질 끌면서 간다. 확진자 50명, 60명, 100명. 그러다가 좀 늘어나면 또 얼마. 이렇게 되면서 계속 내년까지 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6개월은 웅크리고 있을 수 있는데 벌써 2년 가까이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뀔 게 다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자, 봐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봐요. 여기 지금 요렇게 하나가 있어. 자, 봐요. 여기가 코로나 이전이에요. 여기 코로나 이후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어때요? 우리가 나가서 쇼핑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쇼핑을 거의 다 이제 온라인으로 점점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 기업들은 어때요? 사람들의 욕구에 따라서 시장을 여기다가 갖다 놔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갖다 놔요. 근데 이 시장이 다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알아맞혀 보세요.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이 시장은 다? 하늘에 있죠. 클라우드죠. 플랫폼이죠. 그럼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이게 땅에서 저기 그 건물 얻어갖고 1층에다가 장사하던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서 클라우드에 가서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지 아십니까? 이전 걸 싹 버리고 리부트 해야 돼요. 완전 동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알아야 될 게 다 달라요.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그 공부가 그렇게 어렵냐? 아니요. 안 어렵더라고요. 내가 6개월간 하면서 깨달았고, 그래서 이쪽 세상에서 이쪽 세상으로 넘어가려면 무엇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의식이 고급 정보예요.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기업에서도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임원급은요.
위기를 굉장히 알아차려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있잖아. 그 말단 직원들은 룰루랄라 위기인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위기가 고급 정보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리부트라는 책을 읽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여성분들도 당연히 읽어야죠. 여러분 아이들의 직업이 3년 후에 완전 달라지니까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니까요. 저는 우리 막내에게 다른 직업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근데 진짜 읽어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남자들이요. 여러분 직장 앞으로는 직장에서요. 달라진 세상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챙겨요. 그래서 남자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50대는 어떻게 됐어요? 은퇴 후도 적응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코로나까지 오는 바람에 완전히 달라진 세상이 됐죠. 완전히 달라진 세상에서 여러분 디지털 용어 하나도 모르면서 50대가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해요. 우리 70까지 일해야 되는데 전 연령대에서 다 다시 한번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반드시 남편들에게 읽히세요. 그렇게 술 먹을 일이 아니에요. 야야 코로나 언제 끝나냐? 에? 야 곧 끝나겠지? 이러고 술 먹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리부트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한 그 미래학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코로나 이후 세상을 뭐라고 생각하시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한 얘기가 바로 리부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완전히 다 버리고 다시 가는 세상이 맞다. 지금 다들 그걸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걸 제가 잠시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제가 왜 이 책을 쓰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하는 프롤로그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2020년 1월 20일 새해를 맞이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그날 나는 올해 마지막 강의를 했다. 그때 마지막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날이 내게 마지막이 되었다. 우리 모두에게 뜻하지 않게 마지막이 되었던 그날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하철을 탄 그날. 북적이는 영화관에서 연인과 꼭 붙어 영화를 보던 그날. 올여름 휴가는 해외 어디로 갈까 설레었던 그날들 말이다. 코로나는 강사로 살아온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지난 28년간 강연잔 연단을 서기를 쉬어본 적이 없는 나였다. 어떤 천재지변에도 일주일 이상 강의를 쉰 적이 없다. 이토록 소스무책으로 손발이 묶인 건 처음이다. 나의 직업세계는 처음으로 손 쓸 방법 없이 완전히 멈췄다. 처음 며칠 동안은 이러다 말겠지 싶었다. 2월도 접어들자 야 이거 진짜 심각한데 오래 가겠어. 불안감이 엄습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강의 스케줄이 기다리고 있던 내 일상은 그대로 사라졌다. 내 스케줄도 내 차도 그리고 나도 한순간에 멈췄다. 대표님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2월이 막바지로 향할 무렵 회계를 맡고 있는 최 부사장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회사에 비축된 자금이 한두 달이야 버틸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어려워요. 직원들 월급 주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 회사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나고 있다는 말, 사장에게 이 말은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제발 이번만은 지키게 해주세요. 우리 직원들 단 한 명도 내보내는 일 없도록 제발 한 번만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살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웃겼거든요. 제가 그날부터 뭘 했는지 아세요? 종이신문 시키고 일간지 구독하고 미국에 있는 내 동생한테 전화해서 영어로 번역된 자료 다 보내달라고 하고 정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나는 이 코로나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연구해 볼 만하더라고요. 금방 알았어요. 이거 오래 가겠다라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요? 고급 정보요. 위기를 다루는 고급 정보 책을 계속 읽고 그리고 미국에서 뭐 맥켄지 베인 앤 컴퍼니 자료를 계속 받아봤습니다. 계속 공부했더니 어떤지 아세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거 봐라. 재밌네. 뭐가 재밌냐고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차에 치였어. 집에 불났어. 이런 위기가 아니고요. 세상이 엄청나게 막 변하고 있더라고요. 이 와중에.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옛날에는 다 이러고 살았어요. 이게 뭐예요? 사람들끼리 다 만나서 이러고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은 사람들과 만나지 못해요. 공연도 무진장 조심스럽게 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여기와 여기 사이에 뭐가 메꿔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기 위한 무엇인가가 막 일어나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학교도 공연장도 강의도 백화점도 비행기도 여행도 우리가 떨어져 있기로 합의를 본 이상 다 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의 혼란과 변화는 누가 만들었어요? 살기 위해서 마스크 쓰고 집에 안 나가고 복잡한 데 안 가는 우리가 만든 변화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변화가 한 10분의 1만 변했으면 트렌드예요. 근데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이 따라가면 트렌드고요. 10명 중에 10명이 변하면 혁명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법칙이 다 변하는 거라고요. 그냥 유행이고 트렌드라서 따라가면 좋고 안 따라가도 그만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알아냈어요. 그때 제가 발견한 게 바로 뭐냐 하면은 4가지 공식입니다. 4가지 공식. 이 리부트, 김미경의 리부트의 제일 핵심적인 이 내용이 바로 김미경의 리부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나를 살리는 리부트 시나리오를 내가 쓰게 만들었는데요. 시나리오 쓰는 방법을 알아줬거든요. 저는 오늘도 매일 시나리오를 씁니다. 위기 시나리오를 쓰고 준비 시나리오를 씁니다. 그 시나리오를 리부트 시나리오를 쓰는데요. 쓰는 방법이 이 책에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걸 쓰기 위한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이 첫 번째 공식이 온택트, 두 번째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세 번째가 인디펜던트 워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세이프티. 읽으면 금방 뭔지 아실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엄청 커요. 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그 앞에 공부해야 될 게 한 10개쯤 된다면 저는 지금 한 3개쯤 공부한 것 같아요. 제가 왜 파이썬을 하고 제가 왜 크롤링 공부하고 내가 왜 인공지능 공부하게 해요. 공부해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이과, 문과, 음대도 다 할 수 있어. 나 음대잖아.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디지털 언어를 모르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에 간 거랑 똑같아요. 미국 갔는데 영어 못하면 헤매듯이 여기서 이쪽 세계로 넘어갔는데 디지털 언어 모르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택트라는 말이 있어요. 언택트가 아니고 온택트.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언택트, 만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온택트 하는 거예요. 만날 수 없는 데서 울면 위기의식도 빵점, 리부트 능력도 빵점,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거 다 빵점. 그럼 어떻게 돼요? 돈도 못 번다고요. 생계 유지 못 하십니다. 앞으로 이쪽 세상으로 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다 같이 언택트 아니고 다 같이 써봐요. 시작. 온택트입니다. 온택트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세이프티요. 세이프티가 뭔지 아시죠? 이젠 세이프티가 돈이 됩니다. 안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통해요. 안전한 호텔, 안전한 여행, 안전한 식당, 안전하니 해결이 안 되면 뒤에도 다 무너져요. 이게 세이프티예요. 이 책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사업에 이 공식을 다 갖다 끼워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 여러분 아이들의 미래, 여러분의 그 직업.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이 4개 공식을 가지고 창직을 하세요.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세요.